안녕, 최적입니다. 36번째 시간이고요. 제목은 미성년자의 계약입니다. 미성년자, 여러분 이야기죠. 미성년자의 계약. 미성년자라는 말을 처음 듣는 거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을 정리했거든요. 권리 능력, 의사 능력, 행위 능력. 자, 시작을 여는 걸 확인하면서 힘차게 출발. 나는 성공을 기다릴 수 없었고 그래서 성공에 앞서 전진했다. 아, 이거 한 번만 딱 곱씹어 생각해 보면 그런 뜻인가요? 성공을 기다릴 수 없었고 성공에 앞서 전진했다. 그럼 전진을 해서 나중에 기다리면 성공이 와 있지 않겠습니까? 자기가 먼저 어딘가에 도착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공이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,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은 읽히는데, 뭐 이 말이 얼마만큼 멋있냐 안 멋있냐를 떠나서 선생님은 또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. 성공을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좀 더 적극적으로 성공을 찾아 나선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요. 또는 뭐 크게 성공에 개의치 않는다라는 말로도 들리거든요. 그러니까 성공이 오느냐 마느냐보다는 그냥 열심히 달려나가다 보면 나중에 성공이 찾아오지 않을까, 이렇게도 읽힙니다. 자, 이제부터 우리 법파트의 본격적인 진수를 맛보게 될 건데, 이제부터 선생님이 하는 설명은 전부 다 이야기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. 근데 그 이야기를 선생님의 경험으로 전달해 드려도 괜찮지만 선생님은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, 그렇죠? 혹은 선생님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여러분 나이 때도 어떤 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. 솔직히 얘기하면 뭐 그 부모님의 동의를 얻지 않고 뭔가 산 적이 있거든요. 네.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그러네요. 이거 방송인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. 어머니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기타를 산 적이 있습니다. 기타. 전자기타를 산 적이 있는데,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계약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인데요.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릴 겁니다. 이 그림은요, 선생님이 뭐 직접 만든 게 아니고요,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조언을 해드리죠. 여러분이 문제를 쭉 풀어가면서 실력이 쌓인다는 건 이 사례가 계속 기억이 나야 돼요. 그래서 최대한 사파를 통해서, 이 그림을 통해서 뭔가 이미지를 각인하고 이미지를 만든 뒤에 거기다가 개념을 넣고 그 다음에 익숙하게 만드시면 이 기억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. 자, 한번 읽어볼게요. 땡땡 고등학교. 여러분이 다니는 그 고등학교 앞에 자전거 가게가 있는데 한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죠. 저의 17살 생일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려고 해요. 과거였어요. 과거에 요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, 어떤 제자가 이 친구가 선생님 닮았다고 하더라고요. 또 그렇게 보니까 그런가?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. 선생님 고등학교 때랑. 어쨌거나 17살 생일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려고 한다. 이 산악용 자전거는 최신형이라 300만 원이라고요? 300만 원? 근데 이 쿨한 반응을 보세요. 얼마나 쿨합니까? 최신형이라 멋진데요? 이것으로 주세요. 그냥 이것으로 주세요. 이렇게 나오죠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 생각 따옴표가 있네요. 이 학생한테 팔아도 될까? 이 학생한테 팔아도 될까? 이거로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. 갑에게도 감정이입을 해보고, 즉 갑이 돼보고 혹은 을도 돼보면 상당히 이 제도가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. 여러분이 을의 입장이 돼보면 이 학생한테 팔아도 될까요? 팔아도 되죠. 자전거 뭐 팔라고 이 자전거 가게를 차린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걱정스러운 건 17살인데 17살은 미성년자니까 이 미성년자한테 팔아도 되는 건가? 돼요. 되는데 선생님이 을 같으면 이 미성년자는 단독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, 행위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취소할 수 있거든요.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.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의 동의를 좀 구해볼까? 해서 그냥 이 친구한테 이게 고가의 자전거다 보니까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는 게 좋겠다. 그래야만 나중에 좀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좀 미리 막지 않겠냐. 그럼 뭐 부모님이랑 통화 좀 할 수 있을까? 혹은 뭐 부모님 좀 모시고 오면 뭐 당장이라도 팔 테니까 한번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오렴.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얘기가 왜 이어지는 거냐? 그렇죠. 부모의 동의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, 그래서 그 얘기가 이번 강의 핵심이 될 거고요.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죠. 사례가 계속 떠올라야 돼요.
그래서 나중에 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해서 선생님이 야, 그 당시에 그 미성년자가 17살짜리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구하러 왔을 때, 사러 왔을 때 그때 기억나? 그 문제 기억나? 혹은 그 사파 기억나? 라고 하면 심지어 선생님이 최근에도 현장에서 물어봐서요. 이 코수염이 있는지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자전거 가격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요. 산악용 자전거인지 이것도 다 기억하는 친구가 있어요. 이 친구의 나이 17살도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 그만큼 공들여 보기 시작하면 이 사례가 나중에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. 자, 이번 강의 내용은요. 미성년자가 무슨 뜻인가요? 그리고 어떤 법적 지위를 갖나요? 그 다음 미성년자의 계약인데 우리가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것으로서는 위에 거랑 밑에 거 다 아셔야 되죠. 그런데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요. 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상당히 많이 틀려요. 참 희한한 일입니다. 딱 여러분의 나이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도 이 문제 설계가 좀 복잡하게 돼 있거나 함정 중심으로 문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요. 4단원 개인생활과 법 파트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틀렸다 하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수능은요. 그러니까 이쪽 내용이랑 다음 강의에 이어질 불법행위, 손해배상 참 정리를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함정에 빠져서 실력 발휘를 못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, 우리 교재는 102페이지고요. 판서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죠. 일단 미성년자다 하면 미성년자가 몇 살인가요? 빨리 정리해 보죠. 이쪽은 만 19세 미만입니다. 이렇게 이런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? 제한능력자. 제한능력자 할 때 이 능력은요. 행위능력이에요.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. 즉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는다. 복습해볼까요? 능력. 권리능력. 권리능력은 있죠. 살아있음으로. 그래서 자연인 이런 얘기했습니다. 자연인 그냥 사람. 사람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. 권리능력을 갖습니다. 그러니까 우린 권리능력을 갖습니다. 강의 보고 있는 여러분 권리능력 갖습니다. 의사능력은요.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. 그러니까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정리했죠. 영유아, 젖먹입니다. 혹은 뭐 심신상실, 뭐 혹은 더 나가서 그렇죠. 만취자도 있었는데요. 그런 상태가 아니죠, 여러분.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의사능력이 있습니다. 선생님도 의사능력이 있죠. 그 다음 행위능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가? 그러면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므로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거든요.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제한능력자지만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. 다만 지금 이제 문제 풀 때 잘 보셔야 돼요. 문제의 핵심은 고가의라는 말이 붙습니다. 고가의 요 말. 그러니까 비싼이라는 뜻이에요. 비싼. 그럼 선생님 비싸면 얼마만큼 비싸야 돼요? 뭐 예를 들면 게임기인데 50만 원 비싼 건가요? 50만 원 비싸죠. 비싼데 그게 50만 원이 누군가한테는 비싼가 안 비싼가 상대적일 수 있는데 그걸 시험 문제 낼 때는요. 그냥 깔끔하게 고가의 그리고 매매계약 중심으로 문제를 냅니다. 꼭 그런 거 아니지만 그냥 매매계약으로 생각해 보세요. 고가의 매매계약을 맺을 때는 뭐 이게 뭐 게임기일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전거일 수도 있는 거고 노트북일 수도 있는 거고 시험 문제는 다양하게 출제가 돼요. 뭐 학습지일 수도 있는 거고 고가의 학습지 아니면 선생님처럼 고등학교 때 확실히 기억납니다.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자기타를 샀거든요. 그 가격도 기억나요. 가격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기타의 이름도 있었거든요. 기타의 이름. 선생님이 그 기타를 하나의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누구야 이렇게 불렀습니다. 그 기타의 이름은 메탈 블루였습니다. 메탈 블루. 말할 때마다 상당히 오글거리는데 그래서 막 그런 적도 있어요. 이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막 비가 엄청 쏟아지던 날 막 천둥이 막 치고 막 이럴 때 자율학습해야 되는데 집에서 메탈 블루가 울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버린 적도 있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 선생님. 당시 선생님 그 최적이라는 사람의 은사님. 이제 곧 또 뭐 어쨌거나 거의 뭐 고해성사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감성이 있었다 이거죠. 고등학교 2학년 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음악하고 싶은 마음에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모님의 동의 얻지 않고 기타를 덥석 샀다. 그럼 그거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제도가 이 제한능력자 제도 중에서 미성년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가의 매매 계약을
맺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자 보셔야 돼요. 만약에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. 부모의 동의라고도 쓰고요. 혹은 좀 더 폭넓은 표현으로 법정 대리인이란 말을 쓰거든요. 법정 대리인의 동의. 부모랑 법정 대리인이 같은 말은 아닙니다. 법정 대리인이 훨씬 더 넓은 표현이고요.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뭘까요? 어떤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법에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. 법에 정해져 있는 사람. 그 법정 대리인의 기본적으로 요 미성년자엔 부모가 나오고요. 그래서 이 부모의 동의가 있냐 없냐 이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. 그러면 그냥 뭘 고민합니까? 이건 그냥 유효한 거죠. 유효. 여기 적어볼게요. 그러니까 뭐 3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산다. 비싸죠. 고가의 매매 계약이지만 부모님께서 너 17살 생일 기념으로 이번에 제대로 된 자전거 하나, 산악용 자전거 하나 사줄 테니까 잘 타고 다녀.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냥 보내서 사오게 했다.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유효한 거고요. 그래서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. 1번의 상황. 그럼 두 번째 상황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. 고가의 매매 계약을 맺는데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어쩔 거냐? 이런 논리가 남죠. 결국 자 보세요. 이렇게 하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. 무효라고 쓰면 오답선지입니다. 오답선지. 잘 보고 풀어야 됩니다. 무효가 아니고. 그래서 전강에 무효가 어떤 뜻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취소할 수 있다는 말과 비교했었는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요. 취소 가능하다는 건 취소권을 누군가가 행사하면 시간을 되돌려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. 이게 바로 취소죠. 그럼 이렇게 적어볼게요. 취소 가능하다. 그러면 취소권을 행사한다라는 건데 취소권을 행사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냐? 다 아셔야 됩니다. 미성년자 본인도 할 수 있고요. 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여기까지.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. 그 얘기는 뭘까요? 뒤집어 해석하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.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체가 유효가 될 수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유효인지 취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혹은 취소를 해서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잘 정리를 하는데 그럼 선생님 제가 미성년자인데 그럼 저는 고가의 매매 계약을 못하는 건가요? 아니죠. 이젠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고요. 부모의 동의가 없다 그래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요. 일단 효력은 인정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을 되돌려 무효로 해줄 수 있다.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건 마법 카드 한 장을 딱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취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법 카드 한 장 갖고 있다가 안 되겠다 나 취소해야지. 그럼 취소하게 되면 시간을 되돌려 무효로 만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취소 가능하다랑 무효를 비교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얘가 오답이고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. 그럼 선생님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. 그럼 저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계약을 맺는데 예를 들어 밥을 사 먹으러 갔어요. 친구랑 햄버거 하나 사 먹으러 갔습니다. 그것도 취소가 가능합니까? 뭐 아니면 뭐 문구점에 가서 노트 한 권을 샀습니다. 그거 취소 가능한 겁니까? 아니죠.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은 아예 행위 능력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요. 행위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정리할 건 요거예요. 선생님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가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있어요.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. 여기에 뭐 개수는 중요한 거 아닌데 우리 교재에는 한 3가지만 적혀 있거든요. 이 3가지를 넘어서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거 다 한번 적어보는데 여기도 뭐 중요도라는 건 있어요. 중요도.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건 우리 교재에 보면 첫 번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이 대표적으로 용돈이에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돈을 쓰는 거. 일주일에 용돈이 2만 원이다. 2만 원을 받았습니다. 그 2만 원 가지고 2만 원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은 부모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죠. 미성년자가죠. 미성년자가. 네. 미성년자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?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.
처분이 허락된 재산, 용돈을 처분할 때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받은 2만 원으로 친구랑 햄버거를 사 먹으러 와서 6천 원 썼다. 그럼 그거는 그냥 유효한 거죠. 노트 한 권을 3천 원에 샀다. 유효한 겁니다. 그래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. 선생님 용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고요?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용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용돈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냐라고 하면 그걸 고가의라고 막 바꿔서 문제를 내준다. 그러니까 요 표현을 잘 찾으셔야 되고요. 다음 두 번째.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제해준다. 이게 이런 뜻이에요. 조건 없이라는 뜻입니다. 조건 없이. 이런 겁니다. 삼촌이 쓰던 노트북 줄 테니까 가서 인터넷 강의 볼래? 요새 EBS 최정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어. 노트북 줄 테니까 그거 가서 열심히 봐. 조건이 없어요. 그냥 삼촌이 주시는 거 그냥 받아오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나 이거 받아와도 돼요? 라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권리만을 얻는 거라면 가능하죠.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. 예전에 수능 문제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. 강아지를 2주간 돌봐주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어요. 그거랑 이 사례가 같은 사례입니까? 다른 사례입니까? 다른 사례죠. 강아지를 2주간 돌봐준다는 건 분명 조건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. 부담이 있잖아요. 강아지를 2주간 돌봐주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그런 조건으로 장학금을 준다라고 하는 건 이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의무만을 면제해준다는 건 이런 뜻이죠. 예를 들어 이모가 돈 10만 원을 빌려줬어요. 과거에.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모가 야 무슨 내가 너한테 돈을 받냐. 안 갚아도 돼. 너 용돈으로 준 거니까 그냥 써. 그러면 의무만을 면제하는 거니까 부모님께 가서 엄마 나 급해서 이모한테 빌린 10만 원 있는데 안 갚아도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중에 두 번째,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제한다. 잘 살리시고요. 세 번째도 상당히 중요해요. 이 내용도. 취소권의 행사. 이렇게 적어놓고서 나중에 무슨 뜻인지 이게 복원이 안 되면 답답해질 것 같아서 좀 미리 다시 한번 좀 강조합니다.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건 여기 한번 보세요. 여기 이렇게 묶을까요?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. 여기도 취소권 행사라고 적혀있죠.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엄마 나 300만 원짜리 자전거 샀는데 그거 나 취소해도 될까요? 이렇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. 그렇게 물어보면 더 큰일 날 것 같지 않습니까?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어머니 제가 대한민국의 락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기타 한 대를 샀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고가의 기타인데 취소도 될까요?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아마 크게 혼나지 않았을까. 그래서 그냥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풀 때 혹시라도 문제에서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쓰는 선지가 있다면 그건 틀린 선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요 정도까지 하면 시험 문제 대체로 다 커버가 될 건데요. 그 다음에 한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뒤에 또 한번 나올 텐데요. 성년의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성년의제. 조금 더 풀어 써드리겠습니다. 성년의제. 뒤에 바로 우리가 불법행위랑 손해배상까지 끝나면 가족관계를 정리하게 될 건데 그 가족관계에 혼인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. 혼인.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을 따로 배울 텐데요. 지금 그냥 얘기를 하면 만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만 18세, 아직 19세가 안 됐죠.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맞죠. 만 18세면. 그래서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긴 한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19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도 필요 없이 혼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18세면 혼인할 수 있긴 한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. 그렇다면 18세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 신고를 했다. 그때는 성년으로 간주한다라는 뜻입니다. 자, 한번 적어볼게요. 18세, 전부 다 만 연령이죠. 18세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고 결혼을 합니다. 결혼한다는 건 결혼식이 아니고요.
혼인신고예요. 뒤에 배웁니다.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비록 18세 미성년자 나이지만 성년으로 의제합니다. 성년으로 간주한다, 의제한다, 성년으로 본다 이런 뜻인데요.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. 원래 만 18세는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부모님의 동의 없이 파는 거 있잖아요. 그거 나중에 취소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그 18세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고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에서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를 부모의 동의 없이 팔았다.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. 왜? 성년으로 봐주니까. 그럼 성년으로 한번 간주, 의제가 되면 나중에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 효과는 사라지지 않거든요. 자, 이런 것도 챙겨두시고, 이 성년 의제는 민법에서 특히나 재산법이라고 부르는데요.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 자체가 재산관계와 법 파트인데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매매계약 정도에나 해당하는 거지, 성년으로 의제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바로 술과 담배를 할 수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성년으로 의제됐다고 해서 바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거든요. 왜 그런지 원리를 살짝만 말씀드릴게요. 이게 법이라는 게 참 재밌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한 게요. 지금 우리가 민법을 배우고 있거든요. 그럼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가 됐다고 해서 청소년 보호법에서 술과 담배를 할 수 없는 연령 청소년이라는 연령인데,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얻어 혼인신고가 되어 성년으로 의제됐다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서 바로 벗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, 성년으로 의제됐다는 자체만으로 술과 담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이 되려면 만 20세 이상이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민법에서 성년으로 의제가 됐다고 해서 바로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이 될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실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, 여러분, 실생활에서도 중요할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정을 잘 피해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문제를 틀릴 수도 있다. 그래서 성년 의제 한번 정리를 드렸고, 뒤에 따라 나올 개념, 우리 교재에 이런 말 나오죠. 영업 전반에 허락을 구한 경우. 이건 이런 식이에요. 미성년자도 자기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영업을 한다, 자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고객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, 뭐 혹은 어떤 뭐 원자재, 재료를 사러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이라는 걸 맺을 수 있는데,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사업, 영업 전반에 허락을 받았다면 그 영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계약을 맺을 때마다 부모님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우리 교재에 쓰여 있죠.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,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그 다음 임금 청구. 임금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. 이거는 뒤에 가면 근로자 파트에서 다시 한번 배울 텐데 무슨 뜻이냐 이거죠. 미성년자도 일을 할 수 있어요. 그때 임금을 받을 수 있죠. 뭐 한 달 열심히 일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25일 날 월급이에요. 그 월급을 사장님께서, 야, 넌 아직 어리니까 부모님께 보내둘 테니까 부모님께 용돈으로 받아서 써 라고 하면 안 됩니다. 여러분은 그냥 저한테 주세요. 야, 너 어리잖아. 너 한꺼번에 이 월급 이 큰 돈 받아다가 애매한 데 써버리면 나중에 문제 생길 거니까 그냥 부모님께 드릴 테니까 용돈 받아 쓰라니까. 그럼 여러분은 또 얘기하면 됩니다. 그냥 저한테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왜? 저 정치와 법에서 배웠어요. 임금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. 그렇죠.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이 저한테 달라라고 제 이름이 찍혀있는 제 계좌, 통장으로 보내주세요. 혹은 뭐 현금으로 직접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적어보면 유언할 수 있어요. 뭐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다면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. 근데 유언 가능하다는 건 만 17세 이상부터입니다. 일단 여기까지 살리면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적은 거 있잖아요.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, 용돈으로 무엇인가 샀다? 그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.